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보로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215-100입니다. 제가 이 기업을 한번 알아보고자 한 이유는 최근에 6월 1일 로보로보가 굉장한 주목을 받으면서 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18%를 상승하면서 굉장히 높게 상승했는데 당시 거래량도 4천만 주 넘게 거래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전에도 이렇게 떴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갔었죠. 사실 저는 이렇게 기록되기 전에 언택트로 살짝 주목을 받을 때부터 지켜봤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놀랐던 부분은 이게 30% 보통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나면 주가가 조금씩 빠지기 마련인데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식이 되게 탄탄하다 혹은 밑에서 받쳐주는 뭔가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제 또 장중에 18%, 종가 기준으로는 9%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 이후에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고 빠지지 않는다면 대응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간단한 정보를 보고 가도록 하시죠. 먼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요. 2017년에서 18년은 10% 이상 상승했지만 18년에서 19년은 20% 가까이 빠지는 굉장히 움직임이 큰 매출액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어떻게 보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성장하는 그 분야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처럼 변화가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도 그래서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고요. 심지어 올해 1분기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적자도 있었고 흑자가 전환되기도 했지만 다시 적자로 전환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 같은 부분은 뒤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러 가시죠. 로보로보의 경우에는 목표 시장을 교육용 로봇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로봇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더라도 성장하는 산업군에 분명히 속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성장하는 산업에서 모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충분히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로봇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놨는데 전체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패스하고요. 교육용 로봇 시장의 현황 및 전망이 있는데요. 세계 시장의 규모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국내 시장 역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규모가 보이지 않는데요. 교육용 로봇 시장의 마켓 현황을 한번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이게 유료 보고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지금 직접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언뜻 보더라도 사우스 코리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나와 있을 정도고 높은 수준이니까 한국이 교육용 로봇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용 로봇 산업에 속해 있는 플레이어들은 한국에서 실적을 내는 것이 글로벌한 실적이랑 관련돼 있을 수 있다라고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로보로보가 한국에서 선두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부문별 매출을 보고 가도록 하죠. 부문별 매출을 보게 되면 어쨌거나 교육용 로봇이기 때문에 로보로보의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영업이익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로보로보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 경쟁사의 현황입니다. 영국도 있고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한테 익숙한 기업으로 하자면 덴마크의 레고가 있고요. 미국에도 업체가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메이크블락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제품별 매출을 보게 되면 역시나 교육용 로봇이 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높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수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부품 형태로 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좀 더 캐주얼한 형태로 이처럼 레고 형태를 띠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유아용 위한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로보로보가 관심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수출 부분인데요. 로보로보의 수출 중 많은 부분이 바로 중국을 통해서 수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중 무역 전쟁에서 수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뜬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어쨌거나 일단 매출을 보게 되면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교육용 로봇이 아까 가장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수출이 더 높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실제 전체에서 수출과 합계를 비교해 보면 수출의 비중이 50%가 넘는 수준이 되죠.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단일 판매로 보게 되면 44% 정도를 이 한 기업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만 60억 넘게 수출을 했고 그 매출의 비중이 40%가 넘는 수준이다.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수출의 비중이 50% 정도였는데 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도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중국에는 전담하는 수준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처럼 중국이 굉장히 치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실제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으로 흐름이 너무 복잡해서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3기, 4기, 5기의 매출이 굉장히 흐름이 복잡하죠. 3기에서 4기로 굉장히 올랐다가 4기에서 5기는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같은 흐름의 이유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5기에서 줄어든 이유를 말하기를 중국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관비는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확 쪼그라든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판관비가 늘어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직원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직원을 확충한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정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단기 순이익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봤을 때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니 당장 작년에 중국 수출이 부진해서 매출이 줄었다는 이 회사를 어떻게 그거랑 연관해서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기 보고서를 봤습니다.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화면상 왼쪽의 자료가 2020년 1분기고요. 화면상 오른쪽에 있는 자료가 2019년 1분기 자료입니다. 수출을 보게 되면 2019년 3억 정도의 수출이 발생했는데 2020년 2억 정도의 수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각각의 사업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라도 중국에 관한 언급은 사업 보고서보다 분기 보고서에서 훨씬 더 적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국발 수혜주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보고서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공유드리는 것처럼 주식의 흐름은 실제 생활에서의 논리적 흐름과는 다르게 갈 수 있으니까, 다만 기대감은 미리 반영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주가의 수급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주가의 수급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 상한가를 친 다음에는 상한가의 종가가 마치 바닥이 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굉장히 이 회사의 주가의 흐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바닥을 잡으려면 이번 국면에서도 밑으로 확 빠지지 않고 며칠 정도 견뎌내 준다라고 하면 다음에 상승하는 구간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부분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상한가를 친 다음에도 하루에 2%, 1.8% 상승은 못했지만 양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심지어 이날에는 장중에 9%까지 상승을 하긴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빠졌는데 과연 내일도 이렇게 빠질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외국인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지만 외국인이 3%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1000억이라는 시가총액에 비교하자면 많은 비중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이 교육용 로봇이라는 것이 글로벌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어쨌거나 장기적으로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무게를 둔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횡보를 이어가더라도 일간 기준의 황금선이라고 불리는 21선을 만나려고 하는 어느 지점에선가 또다시 급등하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량이기도 하고요. 거래량이 상한가를 친 날 5월 21일 이후에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급등하기 직전에 살짝 죽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렇게 거래량이 죽지 않았고요. 오늘도 300만 주 이상이 거래되었는데 이 300만 주는 그 이전에 작았던 날들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보로보를 당분간 주시하면서 기회를 포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로보로보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익에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